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에서 퍼스널 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전일화입니다. 미용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6년 전에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30대에서 40대에서 50대까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오셨던 분들이 계속 재방하시는데요. 신규는 많이 안 오세요. 미용이라는 직업적인 기술만 연마를 하다가 창업을 얼떨결에 하고 이제 사업이라는 영역을 처음 접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나 뭐 마케팅 혼자서 하는 거에 한계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구로구의 구로역에 구로, 상권입니다. 사람 많죠. 네. 자, 여기의 상권을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이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아요. 역시 서울에서 1등급에 차지할 정도로 많고 1등급이네요. 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네. 성장기의 네. 그 인구 지역 성장기 상권인 거죠. 네. 성장기 상권이고 상세 내용을 보시면 연령대로 보면은 20, 30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20, 30대가 많죠. 네. 그리고 시간대를 보면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예. 바글바글한 상권이다. 바글바글. 말 그대로 바글바글. 바글바글. 네. 여기는 그 헤어에 굉장히 뭐 이렇게 네. 전문성 이런 걸 타깃을 하기보다는 네. 저는 거주 인구 이 30대, 40대 이 젊은 층의 거주 인구의 네. 헤어를 관리해주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더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그런 것 것 같고. 맞습니다. 이 타겟 고객의 층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소비의 내역을 한번 보면 네. 미용에 대한 소비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는 5등급이고 네. 그러면 유동인구는 많은데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근처에서 머리를 사지 않는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층들이 그 대상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 오히려 미용에 그렇죠.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패션에 아주 민감한 층은 네. 여기에 수요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비용에 대한 그 저렴한 네. 헤어샵을 좀 고퀄리티로 받고 하는 니즈. 네. 지금 가성비 좋은 네. 샵을 찾을 때는 동네에서 내가 그래 가성비 네. 좋은데 좀 네. 그러면은 여성보다는 저는 남성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봐요. 남성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은 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거든요. 네. 여성은 가심비. 네. 그렇다면 가성비가 좋은 남성을 게다가 이제 이분은 헤어샵이니까 결국은 매출을 늘려면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네. 회전율을 높이기에는 좋은 거죠. 그 구조도. 특히 여기는 이 유동인구나 소비인구 구조를 봤을 때 남성이 좀 더 유리하고 30대나 40대, 20대 남성들이 좀 헤어에 오히려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분은 플레이스,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사진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아마 이 이미지를 봤으면 저는 이 샵에 안 갈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어떡하나. 우선 여성분만 있는데 여성분도 이 컷이 여성 커트의 이미지나 뭐 히피펌, 뭐 세팅, 단발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사진을 왜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진에 그 남성 건 없어요. 그럼 여성들 컷이 많이 올라와? 네, 여성 컷 위주로 올라와 남성 손님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여기에 남성 컷의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면 봤을 때는 가성비가 괜찮아요.
네,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카카오 헤어샵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들은 카카오샵을 카카오샵을 많이 한다. 많이 이용하고 또 카카오가 이 헤어샵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많이 몰랐어요. 하고 있고 재방문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1인 샵 같은 경우는 재방문이 많으면 신규 고객은 알아서 이렇게 모객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잘하면 소개도 해주고 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더 네, 가능하죠. 가셨는데 그게 좀 저는 좀 의문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신규 고객 위치가 안 될까? 뭐 인스타라든지 그다음에 그 포털 사이트에 뭐 잘 운영 안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1인 샵을 하시는 분들의 제 경험상으로 또 인터뷰를 제가 컨설팅을 받아보면 예, 특히 따로 그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신규 고객이 모집되는 게 아니라 네. 입소문과 그다음에 기존 고객분들의 네. 어떠한 워드마우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소문이나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뭐 카카오의 샵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카카오샵은 이제 그 지역 내에 이제 헤어샵을 통해 그 헤어샵의 노출에 대한 스케줄링이 1인 샵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꼬여버리면 그렇죠.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등등이 있는데 이 카카오 헤어샵은 그런 스케줄링이 포스로 그 알림이 오고 또 그거에 대한 표도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본인 그 1인 샵 하시는 그냥 유선상으로 뭐 스케줄을 서로 맞추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냥 난 이날 가고 싶다, 몇 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쉽게. 네, 그리고 헤어샵에 또 스케줄링 하는 프로그램도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 단 이제 그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뭐 어떤 마케팅 활동하지 않아도 네. 카카오 내에서 홍보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알림 서비스도 해주고, 네. 등등의 좀 편안함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거를 추천해 드리는 네. 부분입니다. 네.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좋은 상권을 잡아서 한다면 그 상권에 있는 그 거주 인구, 네. 소위 유동 인구를 흡수해야 되는 예. 게 제가 네. 보기엔 더 빠르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규 고객을 유치를 계속 하고 싶으시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카카오 헤어샵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은 헤어도 하나의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상품의 컨셉으로 봐야 되고, 지금 채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의 서비스의 상품의 근거를 찾아야 개발에 된다는 거네요. 현재 문제점을. 타겟팅에 맞는 네. 헤어 상품을 만드셔야 돼요. 네. 아예 저가로 가거나. 네. 제가 보면 어떤 저가의 브랜드 헤어샵은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또 바글바글해요. 네. 어? 네. 아예 그렇게 타겟팅을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아주 특정 세그만을 네. 딱 한정해서 네, 네. 아주 프리미엄으로 가거나,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뭐 남성의 아예 어떤 특정해갖고 가격을 18,000원 하지 말고 아예 50,000원 뭐 이렇게 가거나 네. 아예 그래서 뭐 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저가를 할 것이냐 고가를 걸 것이냐 두 개를 그거에 대한 포지션이 애매한 거예요. 네네네. 이도 저도 아니고 타겟팅도 애매하고 예. 그냥 그게 먼저 딱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경쟁력과 네. 고려했을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의 상품 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 상품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네, 뭐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재 문제점을 아주 자세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구로의 그 쪽이 미용실도 그렇지만 그 모든 업종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 2,000원에 민감한 곳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약간 좀 일시적으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펌을 한다. 그러면
뭐 커팅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반값으로 해준다거나 일시적인 뭐 6년 됐다고 하니까 6년 그냥 한다 그러면 장사 안 되니까 별걸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의 좀 합리적인 그걸 좀 다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6주년 기념이라든가 아니면 그 날짜로 계산을 해서 6, 3, 18, 뭐 한 2000일 기념이라든가 뭔가의 좀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서 펌 하시는 분 가족에게 뭐 헤어 커팅은 무료로 해 드린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규 고객을 일단 찾은 다음에 그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뭐 그렇게 해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세 가지만 좀 네.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 뭐 소셜 뭐 하고 뭐 금액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서비스의 개선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첫 번째. 저는 우선 브랜드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리뉴얼이 퍼스널 필요하다. 헤어라는 그 상호명이 많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문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퍼스널 헤어라는 네이밍 자체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게 원래 컨셉인데 그걸 브랜드 네이밍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래서 브랜드 리뉴얼이 무조건 필요할 것 필요하다. 같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서비스가 뭐 컷, 펌, 뭐 염색, 두피 클리닉, 메이크업, 웨딩이 있어요. 뭐 웨딩 서비스를 뭐 하신 게 경험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헤어 하시면 메이크업도 하실 수 있는 건지 전혀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모호하다. 예, 이제 정말 그냥 퍼스널 헤어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 거여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필요하고 세 번째.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테리어, 엑스테리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냥 40대, 50대 뭐 그런 분들이 가는 그런 그러니까 1인 샵 같은 느낌이 없고 좀 되게 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 드신 가는 동네 그냥 미용실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예. 약간 디자인하는 요소를 조금 리뉴얼하는 게 그쵸, 좋겠다.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퍼스널 헤어 다시 재도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의 맛!